드레싱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 노래는 어떠셨어요? 이것도 우울하네요. 우울해.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한 이 노래는 이제 2020년에 나온 최신 앨범인데 X라는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이에요. 제가 이제 PH1은 쇼미더머니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번에 우리 그 목효라는 아티스트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친구가 PH1이랑 프로듀싱을 담당하면서 작업물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프로듀스는 목효기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힙합 가사들이 되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 머니 스웨거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성공한 어떤 스토리.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걸 누린다. 그래서 이제 명품 상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가사의 측면이 있고 뭐 이센스 성장담처럼 가족사나 개인사에서 다루는 가사 비중이 있고 반면에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나와 그 성공하기 전 나의 어떤 괴리를 다룬 근데 이제 한국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스몰 월즈하고 비슷한 느낌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이 설정이 돼 있네요. 네네.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네네.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뭐 준비하는 혹은 와서 옷을 벗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네. 내가 나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마주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옷장에 그렇게 자주 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공간인 거죠. 나만의 공간. 내가 뭐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어쨌든 나를 마주하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글쎄 뭐 그거를 도피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런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조명들 거울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나를 다른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그러니까 네, 분장이나 그렇죠. 화장을 통해서 그렇죠. 나를 다른 캐릭터로 네. 변신하기 전에 나를 그렇죠. 보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 여기에서 딱 드러나죠. 거울을 네. 본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울을 보지만 약간 문학적 의미를 가미하면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뭐 또 다른 나일 수도 있고 또 진짜 나일 수도 있고 그 나를 보는 어쨌든 그런 도구고 결국 내가 옷을 입고 다른 사람한테 그 비춰지기 전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곳인 것 네. 같다라는 근데 여기서 생각이 힘들 때라고 했을 때니까 뭔가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고 그럴 지금 처음부터 수도 얘기하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늘 다른 음. 사람들의 어떤 시선 속에 맞춰진 나인데 아. 진짜 나를 보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느낌도 이제. 하지만 이런 나조차도 Make My Mama Proud, 그러니까 엄마의 자랑. 약간 이거 되게 유교적인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 엄마의 자랑. 네. 이런 나조차죠. 그렇지만 이런 나조차도라고 했을 때는 네. 자기 자신이 좀 작아진 느낌이에요. 진짜 나가. 그래서 엄마의 자랑이고 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속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기준에 나는 맞춰 살고 있는 대단한 나일 수 있는데 네. 진짜 내가 보면 나 자신은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 없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PH1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 그래요? 약간 네. 얼마나 힘들까. 저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데 네. 얼마나 힘들까. 또 나의 삶은 빅 드라마라고 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프고 이런 가사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멋대로 살다가 남들이 세운 기준에 나는 복종하고 인스타대로 소통하고 일시적 사랑을 원하고 결국 내가 살고 싶은 삶과 다른 사람이 보고 싶은 삶 사이에 갈등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서 나는 내 정체성은 뭔가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나는 드레스룸에서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막상 나가면 할까요? 잘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비로소 돌아와야 혹은 나가기 전이어야 그 맨 얼굴의 나를 볼 때에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드레스룸이 굉장히 포근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드레스룸은 잔인한 공간일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나를 안 봐도 되는데, 내 정체성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삶에서 살면 되는데 뭘 새삼스럽게 정체성을 찾아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삶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테죠. 조바심 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쵸. 뭘 입고 나갈지도, 이거 뭘 입고 나갈지도가 아까 얘기했던 나를 생각하는 시간, 네. 나와 마주하는 시간, 이런 게 느껴지지만 뭘 입고 나갈지도 난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한다는 것과 옷의 감각이잖아요. 네. 무슨 옷이 내게 맞는 건지 나는 몰라. 같이 골라줘. 같이 골라줄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옷은 그냥 단순히 드레스가 아니라, 옷이 아니라 삶인 거죠. 내가 어떤 삶으로 또 치장하고 나갈지, 어떻게 보이는 삶으로 치장하고 나갈지 그렇죠.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PH1이 무슨 옷이 명품 옷이 없다거나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서 이런 네.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우스갯소리 하면 옷은 늘 부족해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장을 열면 늘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거나 입어서 이제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기준의 삶의 시선에 맞춰서 내 삶을 갈아입을지, 또는 가치죠. 네. 가치. 어떤 가치에 맞게. 그래서 기억하는 것조차 무의미한지도 2년 3년 처음 느낀 감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나는 게임과 결혼했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쇼죠, 쇼. 네. 그런 것들, 힙합 아티스트로의 삶. 근데 이제 그런 걸 기억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진 지가 벌써 2, 3년이 된 거고. 그렇죠. 어쩌면 나는 많이 변했고,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살고 있는가,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PH1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싱잉 랩이라고, 사실 싱잉 랩이라는 이제 그 용어 자체도 뭐 가타부터 말이 많은데 뭔가 이제 멜로디컬한 랩을 잘하는 걸로 이제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정통 어떤 랩을 들려줘야 할지, 아니면 팝적인 느낌의 노래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인기와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인기와 바꾼 내 영, 머니와 바꾼 내 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자기, 진짜 자기가 이 인기와 돈 속에서 사라진 거죠. 난 내가 좋았다 라고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 다음에 싫다가 오잖아. 너무 이게 가슴이 아팠어. 난 내가 좋았는데 지금은 싫은 거야. 난 내가 좋았는데, 내가 나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멋있게 보였다가도 믿게 보임을 반복.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다시 말하자면 현타가 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난 인정을 원해. 그래서 변해. 가끔 조바심해. 이게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네. 내가 독불장구처럼 내가 아무리 내 길을 간다고 해도 그 인정 속에서 결국은 그 길잡이들을 잡아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대중의 시선, 대중의 인정, 뭐 이런 것들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까 앞에도 인스타 소통하며 뭐 어쩌고 예?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지 말았어야 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가사가. 그래서 진짜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나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나는 나를 찾고 싶은데 내가 나를 찾으려고 그러면 저들의 인정에서 멀어지는 거고, 저들의 어떤 악플에 시달리게 될 거고, 이런
노정에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슴이 아프네요. 난 그- 내가 좋았다 싫다. 이런 젊은 래퍼들은 다들 이런 일상을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만지라도 막 나오고 조금 성공했다 그러면 또는 뭐 마약 뭐 이런 것들도 뜨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랩을 빡세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상하게 변했냐는 등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네, 이런 네. 아티스트들의 네. 일인데 더 좁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하려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대중이 어떤 소비하는 그 대중이 향수자인 이 장르 안에서 네. 대중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 대중문화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네.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바꿔? 개인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게 쉽게 바뀔 만한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예.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를 넓혀가는 방식, 내 세계를 넓혀가는 것들 속에서 진짜 이 어떤 아티스트만의 어떤 그 길, 행로, 뭐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마저 저버리고 오직 대중에게만 맞춘다라고 하는 건 물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보면 내 세계가 있고 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은 조금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균형을 맞추어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을 어떻게 이 안에서 잡아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도 방법을 알면, 저도 방법을 알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네. 내가 다 그 시선 속에 나를 다 소진시키거나 소비시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형님이 그 가르치시는 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저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 일단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막히더라도 일단은 쓰고 싶은 네. 대로 쓰고 네. 그 안에서 네. 이제 향수자들의 어떤 적극성이 발휘되면서 이게 그 어떤 그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없고의 판가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소통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소통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소통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소통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중한테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에 접근해 보는 것. 그다음에 이 아티스트의 어떤 행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은 좀 지켜봐 주는 거.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못 기다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리고 좀 사실 이상한 근데 일인 것 같아요. 미디어의 영향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아티스트를 더 빨리 성공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어떤 매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미디어들이 즉각 소통이 가능하고 댓글도 바로 달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진짜로 소통하고 있는 건 맞나요?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인스타도 나왔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고 진짜로 소통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스타라고 하는 그 매체가 이미 어떤 그
하나의 옷, 여기서 말하는 네네. 하나의 옷을 입기를 요구하는 매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죠. 거기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대죠, 무대. 그렇죠. 네. 네. 무대가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환상을 품고 있고 나는 그 환상을 채워줘야 되고 그러면 그 뒤에서 진짜 나는 잘 발견되지 않고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아티스트들은 다 SNS를 끊어야 되겠다. 그죠? 또 그런 균형 얘기했잖아요. 제가 균형. 다 끊고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지금 어떤 그 문화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주동하잖아요. 네. 네. 적극적으로 진짜 실제로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적극성 안에 저 상대방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저 나의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배려 그건 팬심으로 막 이렇게 그 떠받들고 무슨 뭐 배려하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봐 줄 줄도 아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해답이 참. 제가 얘기할 때도 좀 그래요. 네. 이상적인 것 같긴 해요. 참. 근데 우리가 서로 그런 어떤 참여와 소통에서 결국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인 네. 기다림. 네.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기다림의 어떤 적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아, 저는 뭐 다른 얘기인데 네. 저도 이제 형님이 아까 저기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우울증 비슷한 경험을 감정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저는 이제 픽션을 적극적으로 읽었어요. 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피처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쉽게 읽히고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른 책인데 거기가 그 책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변호사가 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요. 알고 보니까 아내의 내연남이 동네에 사는 사진가인 거야. 근데 그 사진가를 만나서 우발적으로 죽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고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어디 몬타나주 어딘가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변호사였던 삶과는 결별을 하고 그 몬타나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비윤리적인데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물론 픽션이지만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헤쳐나가는지 물론 윤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죠. 살인자를 이제 옹호하기는 측면에 서게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감정이입과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희극을 그러니까 드라마나 코미디를 봤을 때 나보다 낮은 어떤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어떤 그 행태나 이런 걸 보면서 위안을 받잖아요. 약간 픽션이 저한테는 그런 식의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더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근데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는 게 아까 적극성 얘기했는데 되게 적극성이 요하잖아요. 적극성을 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장르의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 것보다 텍스트를 읽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이 지금 생각났어요. 이런 노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노래 자체. 그렇죠. 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자,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같이 이 노래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저도 이런 옷장 같은 공간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나도 이런 고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이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표현 그리고 들어줄 사람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바로 객관화가 확 되네. 그죠. 너무 지금 생각이 났어. 그 아까 책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젊은 래퍼들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고 뭔가 새로운 걸 항상 대중들에게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면에 겪는 고통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네. 잘 보여줬다. 보여주고 네. 또 이 청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 위안받고.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네. 나도 그럴 때 있지. 나도 거울 볼 때. 그러면서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게 네. 결국은 이런 어떤 우울한 상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